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평가 자체는 무난했는데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미국 직접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흔히 얘기하는 셀온, 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장중에 또 시장에서는 주목받은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 쿡을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임한 사례가 이제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금리, 달러 다 출렁거리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금리와 달러가 출렁거리면서 투자자들이 이거 오늘 밤에 미증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코스닥도 예를 들어서 뭐 지주사, 증권주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오늘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계, 이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목도가 있는 업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업종의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엔터, 일부 소부장, 제약, 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 대비 좀 선방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러니까 대체로 좀 부진했어요. 뭐 하락한 나라가 되게 많았고, 뭐 올라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빠져서,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강력한 인하 재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침에도 표현드렸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활짝 연 게 아니라 살짝 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1차적인 반응을 너무 활짝 연 걸로 반응을 해버려서 그 정도는 아닌데 오버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아시아 증시의 전체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리사쿡 관련된 이슈도 미증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거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매수세보다는 좀 매도세가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야후 홈페이지 뉴스 메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국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 뭐 한국이 이제 뭐 관세 협상 다시 한다, 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얼마를 한다더라, 항공기 몇 대를 구매한다고 한다더라, 뭐 하여튼 등등의 또 조선업 협상,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국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좀 많이 주목했던 하루였는데, 뭐 좀 주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세론, 예, 이쪽의 반응이 더 많았죠.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 아직은 박스권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3250을 가지를 못하고 4일 연속해서 양봉 나왔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한 80포인트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80포인트 올라오고 한 3분의 1 정도 내려놓은 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뭐 문제 삼을 정도의 하락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11시까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빠지진 않았거든요. 예, 11시에 찍은 저점이 오후에 한 번도 그 근처로 간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와 별개로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 보면 11시 이후에 계속 고점과 저점이 높아졌어요. 뭐 완벽하게 높아졌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건 코스피 중형주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뭔가 심각한 게 있었다라면 중소형주가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은 대형주 쪽에 뭔가 좀 세론 또는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뭔가 좀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죠. 코스닥은 오늘도 지수는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는데, 제가 21선이 되게 중요하다, 21선에서 뭔가 만들려고 했다가 깨졌었는데 또 회복했다가 도로 또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던 자리였는데, 지금 코스닥이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21선부터 회복시켜 놓고 봐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21선 회복이 됐고, 최근에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일 연속 하락했는데 3일 연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 가까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코스닥이 8월에 저렇게 확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8월 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어제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도 좀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갔다라는 점은 나름대로 코스닥이 좀 페이스는 회복했다.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페이스 회복한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우선 그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 주 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저게 이제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일정이 뭐냐면 다음 주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예,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되는데 저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빠졌어요. 저 세제 개편안에서 왜 빠졌냐면 저거 이제 시행령이라서 시행령을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로 따지면 연말까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대주주 양도세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여당, 야당 전부 다 50억 원 고소하는 쪽으로 가까워가지고 이게 이제 여당 쪽에서 메시지를 얼마나 세게 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오전에 뉴스들이 타이틀 달고 나온 게 양도세도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런 취지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럼 뭐야?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업종이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오고, 뭐, 알래스카 개발, 뭐, 반도체, 자동차, 미국 투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뭐, 잠시 후에 차트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좀 세론의 분위기, 재료 나오면 그걸로 매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도,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다, 제휴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큰 반응은 없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 2차 전지 쪽에, 뭐, 결정적인 재료는 아니지만, 오늘 테슬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이유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9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하면, 만약에 이제 9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하면, 그것까지는 보조금을 인정해 주는 걸로, 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계약만 미리 해두면 되니까, 그러면 계약해 놓은 차를 인도하는 과정은 뭐, 10월에 해도 되고, 11월에 해도 되고, 난 언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거는, 올해까지는 잘하면,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되는 상태로 계속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가 조금 더 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재료긴 했는데, 이거 뭐 거의 뭐 9월 30일 이전에 사나, 뭐 살 사람은 그냥 다 산 거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뉴스로서 반영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테슬라만 올라가고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어떤 차트 또 이제 살펴보면 오늘 이게 이제 셀온이 됐거든요. 셀온이라는 건 뉴스 나와서 뉴스에 대고 팔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된 건데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로 좀 비슷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 재료가 더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우리 이런 거 협력합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로 1차적인 재료 피크가 지나간 걸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막 움직임이 나와서 뭐 서로 합작 법인 뭐 세운다든가 뭐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인데 행동으로 넘어갈 때는 또 오히려 재료의 강도는 조금 덜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지나면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오늘 증권업종 지수가 좀 빠졌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간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치 10억 원이 양도세 기준으로 확정된 것 같이 투자자들이 판단이 돼서 증권주와 이제 지주사가 오늘도 약한 예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같은 종목이 오늘 올라갔고 코스피의 일부 코스닥 일부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대체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PSK 홀딩스, 원익홀딩스, 이렇게 홀딩스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건지 좀 아리까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소부장 쪽에 플러스 난 종목이 많아서 일단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주변주까지 딸려서 또 강하게 올려가는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홀딩스가 너무 유난하게 강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쭉 쫓아가 놓고 보니까 이거 미국 투자가 아니라 상법 개정이네 이래버리면 또 내일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움직인다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뭐 KH마텍, 아모텍 이런 종목군들이 또 애플 관련된 뭐 이슈 등등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긴 했지만 오늘 또 이제 약간 IT 계열의 전통의 폰,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 조금 더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오늘 대형주가
대체로 많이 빠졌거든요. 예, 오늘 시가총액 14위 중에서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 솔루션만 올랐는데 그나마도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 전반적으로 매도가 좀 강했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방산, 원전, 조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커져서 이게 이제 상위권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또 이렇게 나올 때 세론이 될 때 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가 되면서 지수를 또 잡아먹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또 반대로 상승 종목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3개만 하락했잖아요. 9개가 올라가고 예,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러셀 2000지수가 4%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나스닥보다 2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 스몰캡이라든가 이런 중소형주, 뭐 미국에서는 가치주, 경기민감주 이쪽을 투자자들이 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이렇게 코스닥 종목군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중성주 쪽으로 좀 매수를 끌어올린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코스닥이 여기서 21선 안착까지 되는지 여부로 우리가 그런 현상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특히 오늘 비차익이 7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라는 건 뭐냐면 15개 이상 종목을 한 방에 매수하는 거를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차익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를 시장의 방향이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걸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차익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올라갈 장이니까 그냥 동시에 여러 업종 종목을 그냥 싹쓸이로 사. 그러니까 반대로 비차익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은 어려운 장이니까 동시에 매도를 다 해버려.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이제 1번은 세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종목군들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와서 정책 관련된 뉴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 일단 여기서 일부 정리.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될 때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는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할 때 위험 자산을 일부 줄이고 그 돈으로 미국의 국채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그러니까 미국이 돈 많이 빌려주세요 하는 걸 국채 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돈 많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빌려달라고 할 때면 이자를 많이 쳐주겠네. 그러면 일부는 조금 미국 안전자산으로 가서 이자 좀 받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 돼. 더군다나 지금은 그 금리가 내려갈 때라서 국채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이자도 받고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있어서 좀 그런 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시나리오는 이제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쇼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어닝 쇼크나 주말에 나오는 미국의 PCE 지표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안 좋게 나오거나 주초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슈가 돼서 그때 뭐 엔캐리 자금 나가고 뭐 그런 뉴스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쪽으로 또 흔들려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3번 시나리오가 되려면 오늘 코스닥도 팔았어야 돼요. 근데 코스닥을 팔지 않은 거 봐서는 1번하고 2번 시나리오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종목으로 보면 뭐 외국인들이 하나오션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 두 종목만 3,500억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예, 이런 게 이제 매도에 많이 있었고, 매수 쪽은 뭐 업종의 특성은 없었어요. 그냥 골라서 샀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 근데 이제 방산주가 약간 매수 쪽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이제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는 팔고, 삼성중공업은 사고, 현대중공업은 팔고,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광범위하게 다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골라서 사고 팔고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약간 반도체 쪽 매수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원익홀딩스, 원익 IPS, 코미커, PSK홀딩스, 테크윙, 리노공업, PSK, 이오테크닉스 등등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규모에서는 오늘도 역시 로봇, 예, 로봇을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로봇용 뇌 칩을 뭐 이게 다음 지금 현재 만드는 것 중에서는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이 테마화 되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예, 골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피팅을 산다고 하면서 성광매도 태광은 사는데 태용은 팔아요. 예, 이렇게 좀 엇갈리는 매매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뭐 또 JYP는 팔고 YG엔터는 사고 이렇게 엇갈려서 그냥 골라서 사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리사쿡이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해임되는지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일단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지금 AI 버블론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조금 더 밀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증시에도 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2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이제 남은 건 엔비디아 실적하고 주말에 나오는 미국의 PCE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팔 때는 되게 세게 팔고 살 때는 자잘하게 사고 최근에 약간 그런 형태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도가 3번 시나리오 심각한 게 아니라면 오늘 같은 매도가 이어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로봇과 제약주가 강하고 오늘은 일부 소부장이 올라가고 업종 장세, 종목 장세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 이렇게 종목들 돌아가는 수급 변화 여기에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잖아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그 트럼프가 리사쿡을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제 건물 구매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으면서 내가 이 집에서 거주를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조건을 유리하게 걸고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거주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쳤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임을 한 거죠. 이건 범죄야, 사기꾼이야, 막 이러면서 해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집착을 하냐면 연준의 투표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사가 7명이고요. 다음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 이렇게 8명은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 때마다 투표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원래 뉴욕 연은까지 12개 지역의 총재가 있는데 뉴욕은 항상 갖고 있어서 나머지가 11개잖아요. 11개 지역 중 총재 11개 지역 중에서 4명은 순환해서 투표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평균 한 3년 주기로 이제 이번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 이사는 무조건 투표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임기 때 임명받은 이사 7명 중에 2명이 트럼프 1기 때 임명됐던 사람이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보우만. 근데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글러를 이번에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시킨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러면서 트럼프가 측근인 스티브 미란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명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사쿡까지 제거를 하고 트럼프가 임명을 하게 되면 7명 중에 4명이 트럼프 지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11개 지역 총재의 그 동의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역은행 총재를 임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올라오면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명이 18년인가 거의 20년 돼요. 한번 지명이 되면. 그러니까 되게 길게 되는 거니까 트럼프의 입맛대로 다 연준을 장악해버리는 게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막 자금 시장을 막 주물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준이 흔들리겠다. 걱정 하나. 반면에 이거 금리 무조건 내리겠구나. 예, 이게 생각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가파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걸 떠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러셀 2000 지수를 좀 관심을 갖는지, 하여튼 또 나스닥 쪽을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게 가는지,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계속 또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리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